영덕 진보 전투는 국군 3사단과 독립기갑연대가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북한군 5사단과 766 유격대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전투로 7월 1일 울진 탈환작전에서 시작된 동해안 전선 지연전의 마지막 공방전입니다. 이 기간 중 북한의 전쟁 목표는 국군을 완전히 경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동부 해안의 포항, 울산, 부산을 신속히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전을 점령한 후 부산, 상주를 점령한 후 대구, 안동을 점령한 후 포항 방면으로 진격하라고 예하 군단에 명령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5사단과 766 유격대를 투입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과 포항을 넘어 부산으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7월 12일 08시에 울진 남쪽 평해에 입성하여 이틀간 부대를 정비한 후 14일부터 영덕과 포항을 목표로 7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의 임무는 중동부 지역을 담당한 북한군 2군단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해 부산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해상 포격에 완전히 제압당해 주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야간 전투 위주로 작전을 했고 미 공군에 의해 보급로마저 차단당해 손실된 전투력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백 산맥을 따라 내륙으로 침투한 766 유격대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을 파괴하면서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동해안 전선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3사단 23연대는 7월 13일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동해안 전선에서는 미국과 영국 함정으로 구성된 유엔 해군 및 미국 공군과의 합동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고 3사단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전 초기 증원을 나갔던 22연대의 원대 복귀와 독립기갑연대의 3사단 배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중령이 지휘하는 22연대는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후 조치원에서 청주를 거쳐 환관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환관에 도착한 22연대는 7월 22일 국군 2사단을 수송하기 위해 환관역에 대기 중이던 20량의 열차를 이용해 23일 대구에 도착했으나 병력 손실이 막대하고 장거리 행군으로 피로에 지쳐 있어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3사단에서는 22연대에 즉각적인 투입을 보류하고 휴식과 병력 보충을 통해 부대 재편성을 실시한 후 24일 차량편으로 강구로 이동시켰습니다. 22연대의 진출이 늦어지자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박기석 소령의 공병대대를 기간으로 편성한 예비병력 500명을 나무리 북쪽의 구릉지대에 대기시키고 윤명훈 경무관이 지휘하는 강원경찰부대를 영덕 서북쪽 5km 지점에 3마리에 배치하여 산간소로를 따라 측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유격대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경찰국은 1950년 7월 19일 안동에서 강원도 경찰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에 경찰 6개 대대를 편성하여 3사단에 배속했습니다. 예하 경찰 5대대는 김인호 총경이 지휘하여 청송을 중심으로 무장공비를 소탕하면서 주보급로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전투력이 약한 경찰부대에 김한일 중령을 파견하여 작전을 돕게 하면서 부득이할 경우 철수해도 좋으나 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경찰부대는 작전 기간 중 많은 전과를 올렸고 상당한 숫자의 북한군 유격대를 생포했습니다. 목골제와 가마실제를 잇는 방어선에서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 23연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북한군에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10연대가 7번 도로를 따라 12연대는 그 서쪽 산기슭을 따라 남진하다가 미 영해군의 한포사격에 혼비백산하여 산악지대로 숨어들었고 이후 지속되는 해상포격과 항공폭격으로 인해 기동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국군 3사단은 이러한 막강한 화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실된 병력 보충이 뒤따르지 못해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 북한군이 공격해 오자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사단사령부를 영덕에서 포항으로 옮긴 후 예하부대도 영덕으로 철수시키려 했으나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이 영덕지구를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미 영해군의 함포 사격과 미 공군 전투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16일에는 국군 23년대와 독립일대대 방어진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원 중령이 지휘하는 23년대는 고래산 102고지, 167고지 선으로 후퇴했다가 17일에는 9mm 화림산 237고지 매정리를 잇는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16일 11시에 해군 포항경비부 예하 1개 중대 규모의 용우대와 교전한 후 영해를 점령했고 국군 3사단은 7월 16일 사단지휘소를 포항에서 북쪽 강구로 전진시켰습니다. 국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리자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미 8군 사령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았고 에머리치 중령은 미 8군 사령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사태는 아주 절망적이다. 국군 23년대 병력 75%가 도로로 남하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설정한 저지선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미 고문관들은 공포를 쏘면서 독전하고 있다. 병력 수습이 성공하면 다행이나 실패하면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미 고문관들도 식량과 휴식이 필요하다. 영해를 점령한 북한군 5사단은 7월 17일 하루 동안 탄약보급 및 부대 정비를 실시하고 18일 오후에 영덕 근교까지 진출한 후 19일 06시부터 국군 23년대 방어진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영덕 점령을 위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영덕 북쪽 화수리에 배치된 23년대는 전날 분산후퇴하면서 전력이 약화된 부대를 정비할 틈도 없이 19일 미명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공우시에 주력을 우곡리에 181고지, 207고지 능선으로 독립일대대를 50천 남쪽의 208고지로 철수시켰고 북한군 5사단은 7월 19일 09시 30분에 영덕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7월 19일) 영덕이 피탈되면서 동해안 전선이 위기에 처하자 7월 20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미 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 소장과 25사단장 킨 소장을 대동하고 포항에 와서 전반적인 전황을 보고받고 국군 3사단의 병력 보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워커 중장의 명령에 따라 미 공군은 포항 영일비행장에 40 전투비행대대를 투입하고 미 영해군은 동해안의 함정을 순양함 2척과 구축함 6척으로 증강시켜 국군 3사단을 화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미 육군은 영일비행장을 경비 중인 미 7기병연대 1대대 D중대에 81mm 박격포 소대를 투입해 23년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화력을 이용해 영덕에 배치된 국군 3사단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군을 영덕 강구선에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에게 전날 탈취당한 영덕을 탈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군 3사단 23년대는 7월 20일 오후부터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지원하에 덕곡리로 진출해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영덕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전황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0일 오후 적은 사단 진지에 대구경 함포로 강력한 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이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가했다. 20일의 공격에 이어 21일에도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이 이른 새벽부터 영덕 일대의 북한군을 맹타했습니다. 북한군 진지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였고 이왓대를 같이해 공격개 시선의 산계에 있던 국군 23년대는 지원 화력이 북쪽으로 연신되는 즉시 공격을 시작해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덕을 탈환했습니다. 영덕을 탈환한 23년대는 그 여세를 몰아 다시 진격을 시작해 화림산 237고지 매정리 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때의 전황도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1일 적이 지상포와 함포를 동원해 사단 진지에 재차 포격을 가했다. 20분간의 포격이 실시된 후 일개 연대 규모의 적보병이 역습을 가해오자 10연대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영덕을 포기하고 도시 북방 3km에서 5km 지역으로 후퇴했다. 국군 23년대가 영덕을 탈환한 7월 21일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23년대 장병들은 주간 전투에서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한 채 방어진지 보강 작업을 실시한 후 삼병호에서 경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폭풍우와 어둠을 이용해 방어지대를 통과한 후 22일 이른 새벽에 국군 23년대의 배후를 급습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된 23년대 장병들은 혼란에 빠져 분산 철수했고 후방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강구에 위치한 23년대 전술지휘소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져 약 2시간 동안 지휘체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23년대는 공격의 시선이었던 208고지와 207고지, 181고지 선으로 후퇴하여 간신히 병력을 수습하고 방어진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겨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7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야간 공격을 실시하여 영덕을 재점령한 후 23일 18시부터 207고지에 18분간 포격을 가한 후 18시 30분에 Su-76 자주포를 동원해 강구 방면으로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50천대 안에 위치한 208고지의 독립 일대대로 하여금 북한군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게 하고 23년대는 대부리 우곡리 선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이에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허영순 소령의 3대대를 181고지, 백기천 소령의 2대대를 207고지에 배치하고 박재열 소령의 1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173고지에 집결시켰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는) 연일 계속된 전투로 인해 장병들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7월 24일 동이틀 무렵 고지 동쪽 기슭으로 침투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지 동록에 있는 정명환 중위의 구중대는 전초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이에 침투한 북한군의 포위망 속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방어진지가 붕괴될 긴박한 상황에서 181고지 남쪽 기슭에 대대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박종병 대위의 10중대가 과감한 역습을 시도해 대대의 철수로를 개척하면서 3대대는 그무리에서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10중대장 박종병 대위는 북한군 기관총을 제압하기 위해 박격포를 거의 수직으로 놓고 포격을 했고 이 중 한 발이 명중하여 북한군 기관총자가 파괴되자 곧바로 돌격하여 북한군 1개 중대를 섬멸하고 퇴로를 열었습니다. 207고지의 2대대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동측방에서 압력을 가해오자 207고지 남쪽 1.1km 지점에 상금호 일대의 능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요 감제고지인 181고지와 207고지에서 23연대가 물러나기 시작하자 24일 07시부터 강구 앞바다에 포진한 미 영해군 함정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하루 종일 181고지, 207고지 선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해상 포격 지원을 받은 23년대는 25일 06시에 예비대인 1대대를 투입해 181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박재열 소령의 1대대가 181고지에 대해 역습을 시도할 때에는 전날부터 계속된 미 영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인해 북한군 주력이 도주한 상태라 비교적 쉽게 고지를 탈환했으나 이날 야간에 북한군이 역습을 가해와 181고지를 다시 상실했습니다. 181고지는 고지쟁탈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죽음의 고지라 불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가 반복되다 보니 사격전보다는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주로 했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소대장의 희생이 많아 중사와 상사가 소대장을 대리했습니다. 이 무렵에 소무풍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강구 북쪽 207고지, 181고지 선에서 국군 23년대가 미 영해군의 화력 지원 하에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하고 있던 7월 24일 대구에서 재편성을 마친 22연대가 강구에 도착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22연대의 증원으로 작전에서 병력 운용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자 22연대를 강구 북쪽 1.5km 지점에 있는 150고지에 배치하고 22연대로 23연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여
26일 영덕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5일 밤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또 다시 181고지를 상실하자 18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22연대를 투입했습니다. 7월 26일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181고지 및 207고지의 북한군이 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181고지와 207고지를 동시에 탈환하여 영덕을 회복하기 위한 진출선을 확보하려 한다. 둘, 22연대는 이 계대대로 181고지와 207고지를 탈환하라. 셋, 23연대는 현 위치에서 22연대의 역습을 엄호하라. 넷, 독립 1대대는 현 위치에서 계속 적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라. 다섯, 공병대대는 현 위치에서 별명을 대기하라. 여섯, 작전 중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일곱, 사단 지휘소는 강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작전은 강력한 함포 및 항공 화력을 통해 북한군 5사단의 출혈을 강요해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공격 명령을 받은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7월 26일 07시에 예하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사단 작전 명령에 의하여 181고지 및 207고지를 점령하려 한다. 둘, 3대대는 181고지를 점령하라. 셋, 2대대는 207고지를 점령하라. 넷, 1대대는 172고지에 집결하여 별도 명령을 대기하라. 다섯, 작전 중 각 대대는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여섯, 공격 개시 시간은 7월 26일 13시이다. 일곱, 연대 지휘소는 공격 개시 2시간 전에 172고지로 추진될 것이다. 22연대는 염정태 소령의 3대대를 우일선으로, 장인걸대 위의 2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각각 181고지와 207고지를 목표로 13시에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시부터는 강구 앞바다로 진출한 미 영해군 함정의 공격 준비 포격이 40분간 실시된 데 이어 미 공군 40 전투비행대대의 전투기 편대가 20분 동안 목표 일대의 북한군을 맹렬히 폭격하여 그 일원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 사격이 끝나는 즉시 진격을 시작한 염정태 소령의 3대대는 양성식 대위의 10중대와 문용기 중위의 11중대가 18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해 북한군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207고지 점령을 목표로 공격한 장인걸 대위의 2대대는 우일선 3대대에 181고지 공격에 맞춰 이영재 중위의 5중대가 선봉으로 상금호 북쪽으로 진출하고 황한준 중위의 6중대가 후속했습니다. 2대 대장 장인걸 대위는 207고지에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5중대를 선봉으로 삼았고 후속 6중대를 7번 도로를 통해 북상시킨 것은 도로를 통해 진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지 서쪽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북한군에게 많은 병력이 진출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 도로는 영덕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1개 중대가 진출한다는 것은 북한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장인걸 대위의 판단이 적중하여 북한군 화력이 6중대로 분산되면서 5중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영재 중위의 5중대는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14시 20분이었습니다. 대대장 장인걸 대위는 207고지가 영덕시가지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7중대를 추가로 투입해 3개 중대로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사단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영덕시가지 주변이 감지되는 207고지에 미군 관측반을 파견해 함포 및 항공지원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영덕시가지와 그 주변은 종일 함포가 장렬했고 영일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 공군 전투기 3개 편대가 영덕 주변의 북한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 목표를 점령한 22연대는 일몰 전에 207고지, 181고지의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탄막에 의한 살상지대를 구성하는 등 북한군의 야간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22연대가 두 고지를 탈환한 후 방어진지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주간에는 쥐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북한군이 7월 26일 22시가 조금 지나자 고지 정상을 향해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의 화력이 총동원된 듯한 무지막지한 포격이 끝나자
181고지의 3대대 정면으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몰려들었고 207고지의 2대대 방어선으로는 자동화기로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접근해 왔습니다. 181고지에서 북한군 주공부대의 야간 공격을 받은 염정태 소령의 3대대는 처절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우일선을 맡은 양성식 대위의 10중대와 좌일선을 맡은 문용기 중위의 11중대는 급편한 진지가 무너지자 북한군 시체를 쌓아 방어벽을 만들면서 막강한 북한군의 화력과 병력에 맞서 2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11중대 화기소대장 주갑복 중위는 기관총반을 직접 지휘하면서 큰 소리로 한 놈도 남기지 말라며 독전하던 중 북한군의 총탄에 머리를 관통당해 전사했습니다. 이를 본 기관총반원들은 소대장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각오를 다지며 총열이 달아오르도록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22연대 3대대 장병들은 막강한 북한군의 화력을 투혼으로 저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한 듯 많은 시체와 무기들을 버린 채 물러났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한때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대대장 염정태 소령의 시기적절한 예비대 투입과 화력 지원 요청으로 2시간여의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가 공격을 받은 22시 무렵 207고지의 2대대도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포와 자주포인 듯한 직사포가 장렬하면서 207고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이 워낙 막강해 대공세가 예상되었으나 정작 1km 방어 정면에 나타난 북한군은 자동화기로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고지 정상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북단으로 접근한 북한군은 그 자리에서 더 접근하지 않고 이튿날인 27일 새벽까지 진전해서 교란 사격만 하다가 물러났습니다. 이 공격은 181고지에 대한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207고지의 국군을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북한군은 181고지를 점령한 후 하금호 선까지 진출하여 207고지를 배후에서 차단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북한군의 재공격에 대비해 2대대와 3대대에 진지보강 공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사단에 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덕 동북쪽 삼계리에서 대탄리 사이에 배치된 22연대는 방어선 정면에 출현하는 북한군 전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주포였지만 그때는 모두 전차로 알았습니다. 3대 대장 염정태 소령은 12중대 이소대장 대리 이명수 1등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인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대대에 대전차 화기가 없으니 낮에 움직일 때보다는 밤에 자고 있을 때 파괴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특공대원 12명을 선발한 이명수 1등 상사는 7월 28일 21시에 북한군 자주포를 찾아 북한군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이동 중 어느 계곡에 이르렀을 때 이게 소대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수통에 물을 넣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류탄을 던져 대부분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5사단 소속 정찰대로 자주포 유도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중 저항하는 7명을 사살하고 3명의 협조를 얻어 G-셀라는 암호를 알아낸 뒤 포로들을 앞세우고 자주포 세문이 포진하고 있는 진지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명수 1등 상사가 포로들에게 정찰 보고를 하는 척하면서 자주포 승무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포로들의 보고를 받은 자주포 승무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총으로 사살하고 자주포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자주포 안에 있던 많은 포탄들이 유폭되면서 자주포 세문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특공대원들은 철수하던 중 북한군 경계부대의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고 이명수 1등 상사는 문용기 중위가 지휘하는 3대대 11중대 앞에 이르러 졸도하면서 의식을 잃었지만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7월 29일 이명수 2등 상사는 11중대의 공격에 가담해 수류탄으로 북한군 20명을 살상하고 포로가 된 특공대원 2명을 포함해 국군 포로 6명을 구출했으며 북한군 8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명수 1등 상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9월 17일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강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한 지형이자 영덕 탈환 공격의 발판이 되는 207고지, 181고지를 확보한 데 이어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친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해상포격 및 항공폭격으로 북한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자 영덕 탈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7월 29일에 영덕을 탈환하려 한다. 둘. 22연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면서 별도의 명령에 대기하라. 셋. 23연대는 주력으로 영덕을 점령하고 일부로 180고지, 220고지 선을 확보하라. 넷. 독립 일대대는 일부로 320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라. 다섯. 공병대대는 150고지에 집결하여 별도의 명령에 대기하라. 여섯. 공격 개시 시간은 7월 29일 06시이다. 일곱. 작전 중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요청하라. 여덟. 사단 지휘부는 계속 강구에 있을 것이다. 이준식 준장의 작전 계획은 22연대의 현 위치를 고수하게 하여 7번 도로는 물론 대탄리, 삼계리 방면으로 침투할지도 모르는 북한군에 대비하면서 23년대로 하여금 영덕을 탈환한 후 그 여세를 몰아 180고지, 220고지 선까지 진출하여 화림산을 점령 중인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8고지에서 50천 서측 연변을 방어 중인 독립 일대대로 하여금 삿갓봉까지 진출하여 북한군의 측방 공격을 견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5사단은 7월 16일부터 전개한 영덕 공방전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결손 보충이 되지 않아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29일 06시 국군 23연대는 미 영해군 및 미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 하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포격과 폭격에 기세가 꺾인 북한군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화림산과 사마리 사이의 골짜기로 물러나자 08시에 영덕을 탈환했고 계속해서 최종 목표인 220고지, 180고지로 진출해 그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23연대는 북한군의 야간 공격을 받아 다시 공격 개시선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인 30일 새벽 22연대가 재차 공격을 시작해 영덕을 탈환했습니다. 영덕을 탈환한 후 22연대와 23연대는 영덕 북쪽 2km 선까지 진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독립 일대대는 영덕 서쪽 4km 지점인 삿갓봉으로 진출해 50천을 경계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영덕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때까지 사단 전력의 40%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180고지를 빼앗기고 또 공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소대장 1명과 사병 1명을 권총으로 즉결 처분했습니다. 이를 본 미 고문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상부의 건의에 연대장 김종원 중령을 해임시켰습니다. 후임 연대장에는 독립 일대대장 김종순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7월 30일 노재현 소령의 11포병대대와 이소동 소령의 독립 2대대가 배속되어 3사단의 전투력이 대폭 증강되었습니다. 8월 1일 10시 북한군이 사단사령부를 기습하고자 도로를 따라 강구로 침투하는 것을 공병중대가 발견하고 22연대의 화력 지원을 받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했습니다. 현장에서 트럭 2대분의 무기를 노획했고 북한군 시체는 민간인을 동원해 매장했습니다. 이후 영덕을 두고 국군과 북한군은 백병전까지 불사하는 공방전을 전개했으며 국군 3사단은 8월 2일 220고지, 180고지 선을 확보했습니다. 독립 일대대는 208고지의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대대 주력이 삿갓봉을 점령하여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방과 신양리, 진동제, 오천리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국군 3사단은 2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투입하여 화림산 매정리를 잇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8월 5일 낮까지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북한군 5사단은 소규모 정찰활동 이외에는 일체의 작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차후 작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이 영덕에서 국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주일이 넘도록 지체됨으로써 북한군 2군단의 작전 계획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당초 7월 하순에 포항을 점령하려 했던 북한군의 계획은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는 국군 3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영덕 전투는 동해안과 영일 비행장이라는 양호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국군이 해상 및 항공 화력을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지원받으면서 전투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군 3사단의 영덕 방어 의지와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강력한 해상 및 항공 지원이 결합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진출이 크게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포항의 조기 실함을 막아 향후 국군이 공세 이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동해안 축선을 통한 남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안동을 점령한 12사단으로 하여금 청송, 기계 축선으로 장거리 침투를 감행하게 하는 한편 영덕 정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5사단에게는 전투력 회복을 위한 부대 정비를 실시한 후 차기 공격 작전을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덕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7월 하순 영덕 서쪽 진보 방면에는 북한군 5사단 10연대가 766 유격대를 후속하여 진출하고 있었고 청송 동남쪽 주황산 일대에는 766 유격대와 무장공비가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는 안동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34번 도로와 영양에서 청송으로 이어지는 31번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7월 24일 육군본부는 독립기갑연대를 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에 투입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자 북한 수상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은 충주 수안보의 전선사령부로 직접 내려와 일선 지휘관들을 다그쳤습니다. 도로를 따라 정면으로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산을 타고 측배후로 우회하여 적을 포위 섬멸하면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은 맹추격으로 진공 속도를 높이라. 이에 북한군 2군단은 766 유격대를 주황산으로 침투시켜 재상공비들을 규합해 민심교란과 국군의 병력 분산을 획책하는 한편 동해안을 따라 남하 중인 5사단 예하 10연대를 영양, 진보, 청송으로 우회하여 포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의 사기는 개전 초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어진 보급로에 대한 미 공군의 차단 폭격이 강화되자 탄약을 제외한 기타 보급품은 현지 조달에 의존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하루 한 끼의 식사마저 어려워 전선 이탈자가 속출했습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병사들 중 상당수가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 부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국군 3사단이 7월 16일부터 시작된 영덕 방어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육군본부에서는 22연대를 증원하고 미8군에서는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통해 동해안의 위기를 수습하고자 했으나 영덕과 안동 사이 55km 구간은 여전히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이 간극을 메우고자 영동에서 대구로 이동 중인 독립기갑연대를 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곳에서 무장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400여 명 규모의 강원경찰 5대대를 독립기갑연대에 배속시켰습니다. 당시 독립기갑연대의 병력은 550명이었으며 1개 대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주요 장비로는 장갑차 4대, 반궤도 차량 1대, 말 200여 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방어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 남쪽 5km 지점에 송강리 인근에 남겨두었다가 후에 대구로 후송하여 김하원 병대가 사용하게 했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진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본대에 앞서 7월 25일 진보에 도착해 진보국민학교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독립기갑연대는 상급부대인 3사단은 물론 육군본부나 좌인접 1군단과도 유무선 통신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 유흥수 대령이 방어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수행 중이던 경찰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는 방법뿐이었습니다. 7월 26일 강원경찰 5대 대장 김인호 총경이 유흥수 대령에게 지역 현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영양 방면에서 남하 중이며 오늘 아침 경찰대대는 진보 동북쪽 2km 지점에 407고지에서 이들과 교전했으나 중과 부적으로 인해 2km 남쪽의 339고지로 물러났습니다. 원전리에서 34번 도로를 경계하고 있던 3중대도 1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진보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후방인 주황산 남쪽 이전리 부근에는
북한군 766 유격대와 무장 공비 1000여 명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유흥수 대령은 단절된 3사단과의 통신을 복구하게 하는 한편 현 접촉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지체 없이 339고지로부터 병옥리까지 급현진지를 구축하여 진전해서 적을 저지 격파하는 한편 지대 내에 준동하는 공비를 경멸하려 한다. 둘. 1장갑대대는 잡목에서 261고지 사이를 고수하고 적을 저지 격파하라. 셋. 이 기병대대는 261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경멸하라. 넷. 3도보대대는 예비로서 연대지휘소 부근에 위치하여 차후 명령에 대기하라. 다섯. 강원경찰 5대대는 339고지를 계속 고수하며 명에 의하여 이전리에 준동하는 적을 격파할 준비를 갖추라. 여섯. 연대지휘소는 계속 진보국민학교에 있을 것이다. 독립기갑연대는 7월 26일 23시에 계획된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7월 27일) 06시에 방어진지 구축공사 상황을 점검한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당분간 현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보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34번 도로를 통해 상급부대인 3사단과 연결하기 위해 경찰 5대 대장 김인호 총경과 장갑 1중대장 박용실 대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대대는 일개 소대를 차출하여 장갑 1중대에 배속하고 장갑 1중대장은 이를 통합 지휘하여 영덕에 있는 3사단 사령부를 찾아가서 연대가 향후 실시할 임무를 수령하라. 정찰대의 임무는 사단 사령부와의 연결에 있으므로 기동력이 빠른 장갑차를 이용해 이를 수행하고 배속된 경찰 병력은 황장제에 배치하여 이동로를 경계하도록 하라. 7월 27일 07시 장갑차 한 대를 선두로 한 정찰대가 3사단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영덕으로 출발했습니다. 황장제 고개를 넘어 원전리 서쪽 1km 지점까지 진출한 정찰대는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고 그 옆에는 보급물자가 집적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찰대장 박용실 대위는 그것이 북한군의 대대급 보급소일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유흥수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유흥수 대령은 적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찰대는 온기를 되돌아 본대로 향했습니다. 16시 정찰대가 황장제에 이르렀을 때 경계 임무를 맡긴 경찰소대는 보이지 않고 수많은 피난민들만 진보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용실 대위가 경찰 1개 분대를 앞세우고 피난민 대열을 헤치면서 고개에서 500m쯤 내려갔을 때 뒤쪽에서 소총 사격을 받았습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박용실 대위는 즉각 포탑을 돌려 37mm 포로 포격을 가해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계속 전진했는데 길가에 쓰러져 죽은 소를 넘다가 소의 내장이 터지는 바람에 장갑차가 미끄러져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뒤집힌 장갑차를 어렵게 바로잡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1km쯤 갔을 때 철수하고 있는 경찰소대를 만나 함께 진보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소대는 황장제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무장공비들에게 습격을 받고 철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실 대위는 철수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탄에 뺨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7월 28일)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계곡들이 범람하고 산간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날 339고지 전면의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화메리에는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고 이전리에는 1000명 이상의 무장공비가 주황산에서 하산했다는 정보가 피난민들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병력을 분산해서라도 현방어선 고수, 공비토벌,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예하부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병대대는 일개 소대를 투입해 3사단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경찰대대는 장갑차 한 대의 증원하에 일개 중대를 투입해 이전리의 공비를 소탕하라. 3사단과의 연결 임무를 부여받은 이 기병대대장 장철부 소령은 6중대 1소대장 신영 중위에게 명령했습니다. 08시에 60mm 박격포 한문을 보유하고 단독 군장으로 영덕으로 출발하라.
일소대는 전날 장갑 1중대 정찰대가 복귀 중 기습을 받은 황장제를 피해 34번 도로 북쪽의 능선과 골짜기를 가로질러 화멜이 서북쪽 1.5km 지점까지 진출했으나 그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했습니다. 일소대장 신염중위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노출되지 않고 우회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경계 중인 북한군을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북한군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절골 방향으로 퇴각하자 일소대는 즉시 화멜리를 벗어나 골짜기로 들어가 영덕 방면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연곡 방면에서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밀려들자 60mm 박격포로 포격을 가해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본대로 철수했습니다. 3사단 사령부와의 2차 연결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유흥수 대령은 주 임무를 망각했다고 하면서 신염중위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공비토벌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 중대는 28일 08시에 장갑차를 앞세우고 청송을 출발해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저녁 무렵 이전리 서쪽 500m 지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때 천병으로부터 이전리에서 일개 대대규모의 무장공비들이 마을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장갑차에 37mm 포로 포격을 가하면서 마을로 진입해 무장공비 1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전리를 탈환한 경찰 중대는 즉각 사주방어 태세를 갖추고 무장공비들의 침공에 대비했으나 이후 북한군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공비는 유격대가 어찌 전차와 맞싸울 수 있느냐며 지휘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장갑차를 전차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9일)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339고지 전면의 북한군이 07시에 339고지와 31번 도로를 따라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39고지에 배치된 강원경찰 2개 중대 200여 명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군의 화력이 증강되고 339고지 서쪽으로 우회한 북한군이 경찰대대 후방을 차단하려고 하자 406고지에 있던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화매천이 폭우로 급격히 불어나 잠시라도 지체할 경우 경찰대대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11시에 경찰대대를 273고지 월전 삼거리로 철수시켜 이곳에 급현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상급부대 및 인접부대와 단절되어 고립된 가운데 기갑연대 정면에서 북한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3사단과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연대 예비대인 3도부대대를 통해 3사단 사령부와의 연결작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대가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339고지에 예비대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사단과의 연결이 절실했던 기갑연대는 이날 10시에 예비대인 도보대대를 3차 연결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7월 30일) 미명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기갑연대 주저항선 앞을 동서로 흐르는 반변천이 범람으로 인해 도하가 어렵게 되자 경찰대대 방어진지를 집중해서 공격했습니다. 북한군은 공용화기도 없이 소총으로만 맞서고 있는 경찰대대를 제압하고 청송 방면으로 직행하려는 듯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5대 대장 김인호 총경은 북한군을 유인하기 위해 좌일선의 2개 중대를 후퇴시켜 방어 정면을 축소하면서 273고지에 3중대를 투입해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가볍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 신속하게 밀고 들어오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북한군은 다시 화매천을 건너 406고지로 물러났습니다. 14시 재정비를 마친 북한군이 273고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편성한 1개 중대와 연대지휘소에 있던 장갑차 2대를 월전 삼거리로 이동시켜 분산 직전에 있던 273고지에 경찰대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경찰 3중대가 반격을 시작하자 북한군은 다시 406고지로 물러났습니다.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3차 연결 작전에 투입된 이붕직대위의 3도부대대는 29일 황장리에서 야영을 하고
30일 06시에 영덕을 향해 출발해 12시에 추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붕직 대위는 신안리 마을에 북한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7명으로 편성한 수색대를 먼저 신안리로 잠입시켰습니다. 수색대는 신안리에서 차량 20여 대와 10여 대의 우마차가 진보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줄지어져 있고 북한군 병사들이 분산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색대장은 적의 차량이 우리보다 먼저 대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대대를 기습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격을 가해 북한군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있었으며 수색대의 기습으로 잠시 혼란에 빠진 듯 했으나 즉시 병력을 수습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3도부대 대장 이붕직 대위는 수색대가 북한군과 교전 중이라 판단하고 대대를 즉각 전투대형으로 산계시켰습니다. 잠시 후 수색대장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을 습격하여 차량 5대와 우마차 10여 대 그리고 여기에 실려있는 많은 보급품을 파괴했다고 보고했으나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북한군이 추격해오자 도부대대는 일제히 사격을 가해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했습니다. 이붕직 대위는 북한군이 대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영덕 서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 판단하고 본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대로 복귀하던 3도부대대는 30일 저녁 늦게 높은 베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속리골의 냇가에 집결해 있고 그 뒤를 이어 수미상의 병력이 406고지의 계곡을 따라 속리골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대 참모들이 북한군이 진용을 갖추기 전에 격파하자고 건의했으나 대대장 이붕직 대위는 피하의 상황이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불확실한 이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져 병력만 손실된다고 하면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도부대대는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속리골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이동 중에 병사 한 명의 오발로 대대의 위치가 노출되면서 북한군으로부터 일제 사격을 받고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비봉산 남쪽 기슭을 타고 아랫석계에서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중대 소대장 탁찬혁 소위가 증언했습니다. 내가 적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한참 밥을 먹고 있었으므로 대대장이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습 공격을 했다면 큰 전과를 올렸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꼴로 분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삼도부대대에 의한 3차 연결작전이 실패한 상황에서 독립기가변대는 7월 31일 미명에 273고지로 침투한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교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전날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가 좌절되자 이날 미명을 기해 포격과 더불어 일개 대대를 투입해 273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73고지의 경찰대대 3중대는 3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으나 2파, 3파 등 재파식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밀려 경찰대대 2중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한 비봉산 동북쪽 능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연대의 우측방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잡목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34번 도로상의 월전삼거리는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고 잡목 남쪽은 400m에 이르는 개활지인데다 여기를 횡단한 후에도 범람한 실개천을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박무열 소령의 1장갑대대는 북한군이 논가운데로 접근하자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적인 사격을 가했고 경찰대대도 보유한 화력을 모두 투사했습니다. 협공을 당한 북한군은 방전리 쪽으로 분산 철수했으나 기갑연대도 이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부득이 비봉산 월전삼거리 무명고지 261고지를 연하는 선으로 방어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갑연대장 류흥수 대령은 북한군의 공세를 일단 저지는 했지만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이 계속 증강될 뿐만 아니라 괴정리에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군의 계획이 양쪽에서 청송을 협공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작전주임 정세진 소령에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진 소령은 기갑연대의 주력이 월해리로 집결하여 북한군의 좌측 배후로 오후에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기만 계획을 수립해 보고했습니다. 연대장 류흥수 대령은 계획을 승인하면서 즉각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갑연대는 22시에 차량 30여 대에 본부중대와 일부 경찰병력을 승차시켜 헤드라이트를 켠 상태로 태행산 남쪽 기슭에 있는 달기약수터까지 이동했다가
그곳에 병력 일부를 남겨두고 모든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청송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기갑연대는 이러한 방법을 3번씩 되풀이하면서 마치 대병력이 월해리로 집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기만책의 성공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청송으로 곧바로 진격하려던 북한군에게 경계심을 일으켜 상당 시간 발을 묶어두는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1일) 동쪽에서는 국군 3사단이 영덕을 두고 북한군 5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수도사단과 8사단이 안동에서 낙동강을 건너 철수하고 있었으나 기갑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갑연대는 3사단에 배속되어 청송으로 이동한 후 3차례에 걸쳐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07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273고지를 거점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다른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월전 삼거리 정면에서 공격하여 기갑연대를 동쪽과 북쪽에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대 3중대는 2중대 어무하의 273고지에서 연대 측방으로 침투하는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에 치명타를 입혔고, 비봉산 중턱으로 우회하는 일부 북한군은 능선을 선점하고 있던 경찰대대 1중대가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월전 삼거리 북쪽 500m 지점의 무명고지에 배치된 1장갑대대는 잠목 쪽에서 침투하는 북한군을 맞아 고지를 3차례나 뺏고 뺏기는 격전을 벌이다가 월전 삼거리까지 추진된 장갑차와의 협공을 통해 간신히 북한군을 물리쳤습니다. 예하 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어렵게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진보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연결을 반드시 이루고자 정복과 길전식 중위의 지휘하에 1개 분대를 투입해 4차 연결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길전식 중위는 그동안의 연계 작전이 34번 도로를 통해 영덕으로 진출하려다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남쪽의 산악지대를 넘어 영덕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10시에 차량으로 진보를 출발해 청송을 거쳐 이전리에서 하차한 후 능선을 따라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장공비들이 산속의 독립가옥이나 계곡 근처에 출몰하고 있었고, 계속된 비로 인해 계곡은 모두 급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길은 한번 미끄러지면 10여 미터씩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명고지에서 밤을 새우고 8월 2일 06시에 출발하여 3시간쯤 행군해 신안리까지 진출했을 때 차량 20여 대에서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하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북한군을 우회하여 돌파하고자 했으나 안개가 걷히면서 확인해보니 능선과 골짜기마다 북한군이 가득했습니다. 이 북한군들은 7월 30일 국군 3사단이 영덕을 탈환하자 영덕에서 밀려나 신안리에 집결해 재정비하는 북한군 주력이었습니다. 길전식 중위는 다른 통로를 모색했으나 실패하고 야간에 이전리로 되돌아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해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길전식 중위가 연대장 유흥수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사령부와의 연계에 실패해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적에게 포위되어 전사했거나 실종된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유흥수 대령이 위로하면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8월 1일 저녁부터 수색대를 투입해 적정을 살폈는데 수색 결과 북한군이 실양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8월 2일 05시 30분에는 좌일선인 강원경찰 5대 대장 김인호 총경으로부터 2개 대대 규모의 적이 속리골에서 273고지의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유흥수 대령은 북한군이 이틀간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 좌절되자 이번에는 연대의 동쪽 배후로 우회해 31번 도로를 공격하려는 것이라 판단하고 연대 예비대인 3도부대대와 본부중대를 동천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8월 2일 07시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월전 삼거리를 견제하면서 1개 연대를 273고지 방면에서 우회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의 포화가 집중되면서 경찰대대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부상자 후송을 핑계로 방어진지를 이탈하는 병력들이 늘어나자 유흥수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부상자 후송은 위생병에게 맡기고 진지를 지켜라. 병력 이탈을 막아놓고 연대 의무대장 이상호 소령에게 소대진지까지 가서 부상자를 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갑연대는 장갑차 4대와 반궤도차 1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17시까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퇴로 차단을 우려해 261고지에 돌출되어 있는 주력을 진보 남쪽에 있는 웃동골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31번 도로상의 375고지, 무명고지, 비봉산 666고지로 철수시켜 2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전투가 소강 상태에 이른 틈을 이용해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철수부대 후미가 2차 방어선으로 설정한 지대로 접근하고 있을 때 국군의 철수를 알아차린 북한군들이 총공세를 취하며 주저항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흥수 대령은 2차 방어선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대대로 하여금 현전선을 고수하면서 엄호하게 했는데 북한군의 압박을 지탱하지 못한 경찰대대는 보고도 없이 진지를 포기하고 분산되어 철수했습니다. 이를 본 유흥수 대령이 김인호 총경을 힐책하며 말했습니다. 김총경, 나는 그대에게 주력이 빠질 때까지 총소리만이라도 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기갑연대는 비봉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므로 도부대대와 연대본부 중대, 일부 수습된 경찰병력 100여 명을 비봉산 서쪽 기슭으로 급진시키고 그 서쪽 31번 도로 우측에 기병대대, 좌측에 장갑대대를 배치하여 375고지까지의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독립기갑연대는 이 방어선에 병력을 배치할 때 지세가 험한 고지의 8부 능선이나 정상에다가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인접한 부대와 연계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기갑연대는 야간 전투와 우회기동에 능한 북한군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며칠 뒤 연대 전체가 포위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전투 일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부대가 고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당시 참전용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기갑연대 전투 정면이 무려 8km에 이르는데 연대 총병력은 경찰을 포함해 800여 명이었다. 적의 강한 압력을 받아 시간마다 진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 높은 고지에 병력을 실제로 배치했는지 의문이다. 깜깜한 밤중에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력을 이끌고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 병력을 저지대에 집결시켜 놓고 연대에는 명령대로 배치했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때 유행한 말이 올라가면 뭘 해? 또 이동할 텐데였다. (8월 2일) 21시 좌인접 부대인 수도사단이 기란으로 철수하여 낙동강 남쪽 5km 지점에서 35번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에서부터 426고지, 와룡산, 약산, 390고지, 384고지, 415고지에 이르는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기갑연대의 좌인접으로 비로소 기갑연대는 수도사단과 연결된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전선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작전참모 박경원 소령을 대동하고 청송에 위치한 독립기갑연대 전술지휘소를 방문하여 전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유흥수 대령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연대는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연계에 실패했고 상대하고 있는 북한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정규군과 1000여 명에 이르는 무장공비이며 탄약이 보급된다면 현 전선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김석원 준장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적은 병력과 부족한 보급에도 잘 싸웠다. 곧 탄약과 식량을 지원하겠다. 다음 날 독립기갑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독립기갑연대와 강원경찰 5대대는 반변천 연변의 261고지, 월전리 273고지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5사단 10연대와 766 유격대의 남하를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저지했습니다. 이 전투로 북한군 766 유격대의 침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후속한 북한군 10연대가 영덕 남쪽으로 우회기동하려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국군 방어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갑연대는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진보 영덕 간 34번 도로 소통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부대인 3사단과의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찰대가 수시로 공세를 취함으로써 영덕 강구선을 공략 중인 북한군이 병력을 나누어 측방 위협을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